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부의 시작은 아침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뉴스콕이고요. 주목할 만한 경제 뉴스는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상생 방안 찾은 배달 플랫폼, 진통 잦아들까?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기를 거치면서 음식 배달 플랫폼은 급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는 진입장벽이 낮아서요. 창업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소비자는 그나마 독점만 아니라면 손해볼 것까지는 없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개만 하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챙겨가는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일부 배달 플랫폼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5%나 늘어난 7천억 원이었고요.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당금을 4천억 원 넘게 지급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상공인들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는 거친 비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잡음이 커지다 보니까요,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수료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졌고요. 어제 저녁에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지금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에서 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단 그래도 최종안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하지만 입점업체 전체가 찬성한 건 아니라서 일부는 퇴장한 채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 이런 아쉬움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요, 이번 상생안 도출에는 사실상 정부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시장 수수료에 정부가 개입한 꼴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참견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기에는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 배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나 국회, 더 크게는 정치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 문제가 거듭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 같은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뉴스콕이었습니다.